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젠더 뉴트럴, 코에드, 유니섹스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ourting Equality라는 제목의 책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 도서관에 커다란 하드커버로 비치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대단한 승리의 한 획을 그은 것이냐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동성애 옹호기관에서 여러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과거의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만큼 역사적인 인권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MV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야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60대는 91.7%가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고 50대는 88.7%, 40대는 80.7%, 30대는 70.8%, 그리고 20대는 57.5%만이 거부감이 들고 42.5%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24명에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60대는 6%가 찬성을 하였고 8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7%가 찬성, 85%가 반대, 40대는 19%가 찬성, 71%가 반대, 30대는 40% 찬성, 53% 반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는 52%가 찬성, 38%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통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은 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아직 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각종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혼돈에 빠져 있고 에이즈 등 성병에 관한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서구 교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개교회만 바라보고 조국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잠잠했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개교회에만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찬의 문화가 그 나라와 지역사회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으면서 하나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예배당을 기대하고 문을 열면 황당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예배당이 카페로 변했거나 혹은 파티나 공연장, 서점이나 도서관,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 호텔이나 박물관,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장,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가게, 혹은 술집이나 공연을 겸한 바, 스케이트파크나 놀이터,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까지 무엇보다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제일 많이 바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구기독교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유입된 회교도들의 인구 증가로 기독교 문화는 계승되지 못하고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고 있다.